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영고 국어를 전담하여서 강의하고 있는 각인학원의 국어 강사 임근우라고 하고요. 오늘은 한영고 국어 1학기 기말고사 총평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들께,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생들한테 간단한 메시지 정도는 남겨드렸었는데 그래도 기말고사를 좀 샅샅이 분석해보고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영고 국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문항 구성으로 보시면은 객관식이 총 30문항 나왔고요. 서술형이 5문항으로 나왔어요. 저번 중간고사하고도 똑같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총 35문제로 문항수 자체는 여전히 많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문항 출처를 각각 보자면 좀 복잡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딱딱 점수가 떨어지지 않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엔 총 11문항 나왔습니다. 교과서는 총 4작품 수록이 되어 있었고, 비문학 2작품, 그리고 문학 총 2작품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더텅 같은 경우엔 총 13문항, 문법 같은 경우엔 6문항인데 여기까지가 객관식에 해당하고요. 아래에 있는 교과서, 마더텅, 문법은 각각 3문제, 1문제, 1문제로 서술형에 해당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더텅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는 게, 마더텅이 높기는 한데요. 변별력을 가지는 문제는 전혀 마더텅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 외부 지문을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애초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너무 쉽게 나왔었습니다. 우선 예상 1등급 컷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한 96에서 97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에서 몇 점씩 이제 깎이는 정도거나 아니면 실수를 해서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것이 아닌 이상은 1등급에 안착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별로 나눠봤을 때는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용일치 수준으로 매우 평이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지문에 있는 내용과 선지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수준으로도 우리 학생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이 변형된 수준이에요. 교과서에 적용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본문을 제외하고 그 교과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토론하고 참여하는 식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거 학교 수업 시간에도 다뤘었고요. 제 수업 시간에도 물론 꼼꼼하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거 변형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이 이제 내용으로 좀 나눠서 보자면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사실 교과서가 분량이 꽤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한정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읽어냈어야 할 주요 포인트들을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들 하나하나가 좀 지엽적인 선지기보단 큼직큼직하게 물어보는 형식이었고요. 마더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출제하기 귀찮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평이했어요. 마더텅을 스스로 공부했는지 학생들이 자습해 갔는지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학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분석한 학생들은 전혀 막히는 거 없이 쉽게 넘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법 요소가 이번 시험범위였는데 음운 변동에 비해서도 평이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기초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 강사가 마더텅이 그렇게 쉬웠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요게 앞에 있는 서술형은 잠깐 건너뛰고 본교재 마더텅 분석서, 제가 분석서라고 해서 본교재로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문제들을 다 수록해놓고 분석을 싹 다 해놓거든요. 수업 때 당연히 분석을 했던 내용인데 정말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보기에 있는 내용이 정말 똑같이 출제가 됐고 발문만 이렇게 바꿨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원래는 적절한 것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 적절한 여부만 슬쩍 바꿔놓고 선지도 정말 미묘한 수준의 차이만 있지, 이거 마더텅 분석했던, 마더텅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전혀 막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와서요. 마찬가지로 마더텅에서는 킬러에 해당했던 문제인데요. 이거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문제 유형이 정말 똑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의 순자와 보기의 견해를 비교해달라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마더텅에 수록되어 있던 지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더텅을 공부만 했다면, 공부를 꼼꼼히 했던 학생이라면 정말 어렵지 않게 시간 관리도 촉박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평이한 시험이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이제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적중 사례죠. 우선은 본교재 교과서 분석서에 제가 변형 문제들을 여럿 실어 놓거든요. 요게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작품인데요. 원래 시나리오 작품이거든요. 드라마 쓸 때 만든 작품인데 그걸 소설로 변형해서 혹시 소설로 변형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어 한번 찾아볼래? 하는 식으로 서술형을 똑같이 출제했었거든요. 한영국 기말고사 서술형 4번에 똑같은 식으로 신 37과 42의 일부를 소설로 바꿨는데 이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하는 게 서술형의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클리닉 모의고사랑 동형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시험 직전에 보는 동형 모의고사와 매주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확인 테스트 겸으로 보는 클리닉 모의고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조건 뒤에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신 37에 나와 있는 장면에 서술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달라는 건데요. 둘 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요. 어른의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둘 연출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던 순수함을 강조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문제들이었거든요. 두 번 출제를 했었고 동형 모의고사에도 출제를 했는데 어김없이 기말고사 서술형 4번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동형 모의고사하고 사실 클리닉 모의고사 제가 정말 자부심 갖고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이것만 좀 열심히 풀어도 우리 시험 서술형 대비도 좀 원활하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와서요. 이제 좀 적중 사례들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예요. 네,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를 구성하면서 좀 어렵게 구성했었어요. 아무래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해서 이왕이면 어렵게 대비를 해라 하고 어렵게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보기에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사례를 분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례에 대한 예시를 줬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판단하고 풀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배제해놓고 이거 미리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써놓고 풀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도 뭐 총수입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유형까지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시제에 대한 표현, 그 동작상에 대한 표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들을 분석하는 문제를 하나 출제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학습활동이라고 해서 시제와 동작상 그리고 시간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요. 그걸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제 관련된 표현 아까 다뤘다시피 높임 표현 관련된 건 저희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개념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 똑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제일 쉬운 파트 중 하나긴 한데요. 물론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서술형으로 한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교과서만 열심히 읽어도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긴 한데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변형 파트거든요. 그 동일하게 이제 윤하하고 태우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을 제가 동일하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경류를 대화의 원리 중 어떠한 것을 어기고 있는지를 찾아달라는 문제였는데요.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파이널 동형 모의고사였는데요. 이 부분은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품이었고요. 제가 출제했던 건 시나리오에서 우리 등장인물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거랑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해서 마더텅에 나오는 시나리오 작품이 있었거든요. 이 작품과 함께 엮어서 출제를 했었는데 한영고 기말고사에서도 동일하게 엮어서 두 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분석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드리고 더 상세한 내용이 이제 블로그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 시험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게 문제 퀄리티가 사실 생각보다 너무 단순하고 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생들의 변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영고 친구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한영고 시험 쉬우니까 이 정도로만 국어 공부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정말 수능 가서 큰 코 다치거든요. 우리 수능에서는 저렇게 낮은 수준에서 질문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할 때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깊이 있게 공부하는 연습이 돼 있으면 내신도 물론 잘 볼 수 있고요. 수능까지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상기시켜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한영구 집중반은 월요일 6시 반부터 22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 사이에 끼어있는 교재인데요. 네, 교재 표지는 제가 디자인을 한 거고요. 우리 한영고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맞춤 커리큘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한글 맞춤법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영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루게 되고 독해와 문학을 모두 나가기는 하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 특히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영상 강의로 제공을 할 거예요. 스스로 학습하고 이 문학작품 이런 의미가 있구나 같은 것들을 학습한 다음에 메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매주 클리닉 모의고사가 진행돼요. 클리닉 모의고사에서 이 학생이 고전 문학을 스스로 얼마나 공부해야만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적혀있다시피 보충 클리닉 시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1대1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수업은 당연하게도 이제 독해와 한글 맞춤법 위주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독해 잘 봤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시험이 쉬웠다 보니까 변별력이 너무 없었고요. 단순하게 내용 일치 정도만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들어가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수능도 꼭 대비해야 되거든요. 수능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도 깊게 문해력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다 보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딱 그 기회를 살려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적인 독해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수업은 독해와 한글 맞춤법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 숙제량이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방학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시 30분부터 22시까지 진행되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월요일 4시 반부터 같은 날이죠. 수업이 있는 날 4시 반부터 학생들을 불러요. 정규 수업 때도 똑같이 부르거든요.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오라고 해요. 달려와서 30분 동안 클리닉 모의고사라는 걸 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께 매주 리포트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클리닉 모의고사로 제가 뒤에 해설 강의까지 붙여서 진행을 하거든요. 5시부터 5시 반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1시간 동안 식사하고 오면 그리고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이 거의 한 4시간이 된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충 클리닉 진행하는데요. 보충 클리닉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약한 부분, 특히 여름방학에서는 약한 부분 중에서도 우리 독해하다가 오독하는 부분 같은 거 정말 말 그대로 1대1로 다 봐주거든요. 학생들 찾아온 대로 제가 직접 봐줘요. 물론 제가 바쁠 때는 이제 조교 선생님이 같이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웬만하고선 우리 학생들 최대한 한 번이라도 1대1로 제가 상담해주고 어떤 식으로 글을 잘못 읽었는지 파악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15시부터 오후 3시부터 22시까지 밥도 안 먹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가 막히면 그냥 토요일에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근데 너무 쉬웠어요. 이 쉬웠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이게 스탠다드가 되면 안 된다는 점은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시험을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우리 수능에서도 차질 없게 좋은 등급 거둘 수 있거든요. 그 점 유의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한영고 1 집중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타가 나 있었네요. 네, 이상으로 총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